네, 오늘은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조건부 확률 여기는 독립종속 오늘 할 게 많네. 자, 조건부 확률이라고 해서 이거는 어떤 기호로는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우리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건 알고 있었잖아. P는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는 거 알고 있었고, 자 우리가 B, 바 A, 짝대기 여기 짝대기를 이렇게 하나 그어서 이렇게 보시면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A가 일어났을 때 A는 이미 벌어진 상태야. 일어났을 때 B도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자, A가 이미 일어난 상황에서 B도 일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하는 방식은 A는 이미 일어났어요. 그래서 PA분의 자, B가 일어난 거니까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PA 교 B 둘 다 같이 일어났어요. 이런 거야. A가 이미 일어난 상황 중에 A랑 B 둘 다 같이 일어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P, B 바 A는 우리가 이렇게 조건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뭐가 일어날 확률. 그래서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조건부 확률인지 파악을 스스로 좀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중에 뭐가 일어날 확률. 예를 들어서 자 주사위를 던질 겁니다. 짝수가 나왔을 때 소수일 확률을 구해보세요. 라고도 많이 나왔어. 자 그럼 짝수인 거는 우리 1, 2, 3, 4, 5, 6이 전체고 짝수는 2, 4, 6이잖아요. 그죠? 짝수는 2, 4, 6. 자, 그 중에 소수일 확률은 2잖아. 그죠? 둘 다 동시에 일어나는 건 2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전체 6분의 3 중에 짝수 중에 그 중에 소수인 거는 6분의 1이다 해서 3분의 1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짝수만 보셔도 돼. 그냥 우리가 굳이 전체를 볼 필요도 없어. 짝수 중에 이 중에 소수 너 하나 있잖아.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바로 들어가셔도 돼. 우지가 잘하는 거죠. 네. 유나는 너가 거기 콜라는 정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다 라고 합니다. 뭐 구하는 방식은 막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요거 기호만 잘 알고 계셔도 되는 거니까. 그 비슷한 문제가 거기 270번에 있었네요. 270번은 그냥 같이 또 보시면 한 번 더 연습한다 치고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합니다. 홀수가 A 소수가 B다. 자 1번 PA를 구하여라. 자 그러면은 전체 6개 중에 홀수가 나오는 건 3개니까 2분의 1이었겠네요. 그죠? 자 2번 PA 곱이 그러면 홀수면서 소수가 나오는 건 뭐가 있냐면 홀수는 1, 3, 5가 있고 소수는 2, 3, 5가 있었으니까 겹치는 거 3이랑 5겠죠? 그래서 6개 중에 2개다 해서 3분의 1.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P, B 바 A. 자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2분의 1분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2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이런 게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건부 확률인지 판단을 하는 게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이 되셔야 되는데 일단은 그 다음 걸로 넘어가 봅시다. 일단은 내용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자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해서
그냥 요 분수 형태가 싫으니까 요 PA를 여기다 곱해놓은 그런 식이에요. 뭐 대단한 거 아니고 그냥 여기 보시면 얘는 그냥 여기다 곱해놓은 녀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PA교B라는 녀석은 PA 곱하기 B바 A다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건데 뭐 사실 그게 뭐 이걸 이렇게 해놓고 이제 곱셈 정리다, 범위의 곱셈 정리다 하는데 사실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얘가 뭐 대단한 걸 하자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276번 문제를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크기가 같은 공 4개와 검은 공 4개와 흰 공이 3개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임의로 공을 한 개씩 2번 꺼낼 때 첫 번째 공이 검은 공인 사건을 처음이 검은 공을 A. 자, 두 번째 꺼낸 공이 흰 공인 흰 공인 사건을 B라고 합시다. 자, 1번 P A를 구해라. 자, 첫 번째가 검은 공일 확률은 그럼 우리 7개 중에 검은 공 4개 중에 하나 꺼내면 되는 거잖아. 괜찮겠니? 전체 7개 중에 꺼낼 건데 검은 공 4개 중에 하나를 꺼내시면 됩니다. 자, 2번 P B바 A. 자, A라는 사건이 이미 일어난 상황이야. 이미 일어났어. 그럼 나는 지금 이미 7개 중에 하나를 꺼냈는데 검은 거 하나를 꺼냈으니까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거는 검은 공 3개랑 흰 공 3개만 있는 상황이었어. 이 상황에서 자, 우리 두 번째 꺼낸 공이 흰 공이고 싶었대. 그럼 우리 6개 중에 흰 공은 3개 있잖아요. 되겠니? 그래서 3번 P, A교 B. 자, 둘이 동시에 일어나래. 너랑 동시에 일어나래. 그럼 첫 번째 꺼낸 거는 검은 공 중에 하나고 남은 6개 중에 흰 공 3개요. 그냥 이거 하는 얘기예요. 이걸 굳이 저는 이렇게 식으로 해놓으면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냥 동시에 일어나세요 했으면 그냥 처음 꺼낸 공이 검은 공이니까 7개 중에 4개. 남은 거 지금 여기서 봅시다. 그 중에 두 번째 꺼낸 공이 흰 공이고 싶어요. 6개 중에 3개 그냥 이렇게 바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뭐 별로 이런 거 안 좋아하잖아요. 기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 278번 같은 거야. 278번 같은 거 요것도 재미있거든요. 굉장히 재밌어요. 또 나만 재밌다고 할 수도 있지만 자, 장미가 8개가 있고 국화가 4개가 있습니다. 꽃병을 꺼낼 때 꽃을 임의로 한 송이씩 2번 꺼낼 때 2번 모두 장미를 꺼내세요. 꺼낸 꽃은 다시 꽂지 않는다. 자, 이거는 그럼 순서가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씩 2번 꺼내는 거니까 처음에 장미 꺼낼지 처음에 국화 꺼낼지 순서가 중요한 건데 자, 근데 요거를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도 난 장미 꺼내야 되고 두 번째에도 장미를 꺼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처음 12개 중에 장미가 몇 개 있냐면 8개가 있어요. 근데 장미를 하나 꺼냈으니까 이제 장미 7개밖에 안 남았네. 그럼 내가 두 번째 장미를 꺼내려면 11개 중에 장미 7개 있어요. 이렇게 할 거잖아.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한 번만 해볼까요? 이렇게 약분하면 3분의 2가 되고 얼마죠? 그러면은 33분의 14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 이렇게 해도 돼. 이게 재밌는 게 그냥 어차피 다 장미 2개 꺼낼 거면 그냥 12개 중에 2개 꺼낼 건데 장미 8개 중에 2개 뽑아도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러면 12 곱하기 11을 2팩으로 나눌 거고 얘는 8 곱하기 7을 2팩으로 나눌 거잖아요. 그럼 2팩, 2팩 약분하는 거 똑같아요. 식이 완전히 똑같아. 그래서 어차피 장미 2개 뽑는 거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국화만 2개를 뽑는다 라고 해도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같은 종류라면 그냥 동시에 뽑는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같은 종류라면. 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일단 여기 우리 조건관을 먼저 조금 몇 개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독립으로 좀 넘어가든지 해봅시다. 293번입니다.
PA가 0.4고요. PB는 0.5입니다. A여 교 B여가 0.2예요. PA가 B를 구해. 자, 그럼 일단 저는 보통 이런 거 할 때 내가 구하는 게 뭔가를 먼저 판단을 하거든요.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이거야. PA가 B는 얘는 뭐였냐면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동시에 일어나는 거구나. 나 너 알고 있네. 너가 뭔지만 판단하면 되겠네. 혹시 여러분들 이거 드모르간의 법칙 알고 있나요? A여교 B여가 있으면은 우리 여집합으로 묶는 거 혹시 이거는 알고 있을까? 자, 그러면 우리 전체가 이렇게 있었을 때 A 뿅 B가 있었으면 A 합 B가 아닌 거가 0점이라는 건 요 바깥쪽이 0.1이었던 얘기네. 우리 전체 확률은 1이잖아요. 그럼 우리 얘가 0.8인 거 괜찮니? PA 합 B가 0.8이야. 근데 우리 이거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우리 집합처럼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A가 일어날 확률 더하기 B가 일어날 확률에서 겹친 거를 한 번만 빼세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0.4 더하기 0.5를 하면 여기가 두 번 칠해졌으니까 이거 하나를 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0.8인데 얘가 0.4고 얘가 0.5였으면 얘가 0.1인 거 괜찮을까? 끝났네. 다 했어. 자, 그럼 얘는 0.5분의 0.1이니까 5분의 1이다. 간단하죠? 이렇게 사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기호로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는 사실 너무 쉽다 보니까 아마 내신에도 한 문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너무 쪼실 필요가 없습니다. 298번처럼 이렇게 표가 주어져 있는 건 너무 좋은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날로 먹는 문제입니다. 날로 먹는 문제. 자, 어느 학급에서 지역 마라톤 대회에 참가 여부를 조사하였더니 오른쪽 표와 같았습니다. 이 학급에서 이민호 택한 한 명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학생일 때 참가 불참 있고 12, 7, 6, 9 짠 여기 뭐 18, 16, 34, 15, 19 뭐 다 써있네. 자, 마라톤 대회 참가한 학생인데 그 학생이 여학생의 확률을 구해라. 우리가 이거 굳이 기호로 써보자면 마라톤이 일어났을 때 여학생의 확률. 마라톤이 일어났을 때 여학생의 확률인 거니까.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기호로 써보자면 일단 마라톤을 뛸 확률 분해. 그때 여자면서 마라톤을 뛰는 확률을 구해라. 그럼 우리 전체 인원이 34명이잖아요. 34분의 마라톤 뛰는 사람이 참가하는 사람이 19명이었네요. 그죠? 분의 자, 여자면서 그러니까 전체 인원은 34분의 자, 여자면서 마라톤 뛰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 7명이잖아. 그래서 7. 그래서 이거 번분수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34 곱하기 19분의 34 곱하기 7이니까 얘가 또 약분이 돼요. 그래서 19분의 7 이렇게 할 건데 이거 굳이 힘들게 전체로 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 일단 마라톤 뛰는 사람 중에 여자의 확률 이거였잖아. 그럼 마라톤 뛰는 사람만 보면 그냥 이 중에 19명 중에 여자의 확률 7명 19분의 7입니다. 이렇게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표가 있으면. 아시겠죠? 굳이 전체를 볼 필요가 없어요. 마라톤 뛰는 사람들 중에 여자의 확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표가 주어진 경우에는 우리가 날로 먹으시면 되니까 아하.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301번을 보도록 합시다. 301번. 자, 전체 회원이 25명이다. 전체가 25. 여자 회원이 11명인 어느 동아리에서 사전 답사를 갈 2명을 뽑을 겁니다. 2명을 뽑을 겁니다.
임의로 한 사람씩 차례대로 뽑을 때 뽑힌 2명이 모두 남자일 확률을 구해라. 자, 그러면 여자가 11명이었다는 얘기는 남자가 14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명씩 차례로 2번 뽑을 건데 모두 남자여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로 남자를 뽑아야 되고 두 번째로 남자를 뽑아야 되네. 그럼 첫 번째는 25명 중에 자, 남자의 확률은 14명이니까 14. 자, 이렇게. 그럼 남자 한 명이 뽑혔으니까 13명 남았죠. 자, 그럼 이제 전체가 24명 중에 이제 또 남자를 뽑아야 되니까 13명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약분 하면 7, 여기가 12. 그럼 끝났지요? 얼마요? 300분의 91 이렇게. 5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경우에 아까 또 어차피 남자 2명 뽑는 거면 그냥 야 25명 중에 2명 뽑을 건데 남자 14명 중에 2명 뽑아도 돼. 이거 어차피 똑같이 나오거든요. 10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이렇게 한 명씩 줄여가면서 하셔도 돼요. 좋습니다. 자, 305번이고요. 자, 흰 바둑돌이 3개, 검은 바둑돌이 4개 있습니다. 주머니에서 갑을 두 사람이 갑을 순서로 바둑돌을 한 개씩 꺼낼 때 을이 검은 바둑돌을 꺼낼 확률을 구해라. 을이 검은 바둑돌을 꺼내라. 을이 검은 바둑돌. 그럼 갑은요? 몰라요.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첫 번째. 자, 을은 검은 걸 뽑아야 되는데 그럼 갑이 흰 거를 뽑았을 수도 있고 검은 걸 뽑았을 수도 있으니까 이러거나 두 번째 갑이 검은 거 뽑고 을도 검은 거 뽑는 요 두 가지 경우가 있네. 그럼 뭐뭐 하거나 이럴 건데 우리는 둘을 구해서 더 하시면 돼요. 괜찮죠? 자, 처음에 갑이 흰 거 뽑을 확률은 7개 중에 흰 거 3개 있었네. 그럼 이거 하나 뽑았잖아. 그럼 나 흰 거 이제 2개 남았어. 자, 우리 을 검은 거 뽑아야 되는 거는 전체 6개 중에 검은 거 4개 있는 거 맞을까요? 이번에는 갑이 검은 거 뽑으려면 자, 3개, 4개 있는데 검은 거 7개 중에 4개. 그럼 여기서 하나 뽑아버렸으니까 자, 얘는 검은 거 뽑으려면 6개 중에 3개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냥 둘이 더하시면 되니까 통분돼 있네요. 그럼 42분의 12 더하기 12여서 42분의 24니까 6으로 약분하시면 7분의 4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너무 쉽죠? 자, 이거 사실은 그냥 바로 7분의 4라고 나와요. 진짜 뻥이 아니고 그냥 갑이 뽑든가 안 뽑든가 을이 뽑을 확률은 7분의 4예요. 7개 중에 4개요. 왠지 알아? 우리 옛날부터 가장 많이 하는 게 가위바위보 제비뽑기 이런 거 모두에게 공평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막 선생님 저는 동체 시력이 겁나게 빨라서 이 사람이 이걸 낼 때 이게 움직이는 걸 보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한다 치고 정말 이렇게 뒤돌아서 한다 치고 하면은 정말 감으로 하는 거잖아요. 공평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자, 실제로 물론 느낌상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10개 제비뽑기 중에 당첨 제비가 3개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냥 서술형상 쓰는 연습을 한다 치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바로 7분의 4라고 알았어야 돼. 첫 번째 뽑는 게 유리하겠니, 두 번째 뽑는 게 유리하겠니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약간 심리상 처음에 좀 이거 좀 당첨 확률이 별로 높지 않다 보니까 두 번째가 유리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이 당첨이 안 되고 내가 두 번째에 당첨될 확률과 첫 번째 사람이 당첨이 되고 두 번째에 당첨될 확률. 그러니까 내가 두 번째로 뽑아서 당첨이 되려면 어쨌든 첫 번째 사람이 당첨이 되고 내가 되거나 안 되고 되거나잖아요. 그럼 안 된 경우는 10분의 7.
그럼 얘가 7개, 3개 있었던 건데 이거 하나 갖다 쓴 거니까 9개 중에 3개인 거잖아. 그래서 90분의 21. 자, 첫 번째 사람이 당첨이 됐으면 10분의 3, 그러면 내가 9분의 2 이렇게 돼서 얘가 90분의 1 해서 더하시면 90분의 27 해서 9로 약분하잖아. 10분의 3이야. 공평한 거야. 첫 번째 사람도 당첨되는 확률이 10분의 3인 거고 나도 두 번째 뽑는 사람도 당첨되는 확률이 10분의 3인 거야. 의심스러우면 세 번째 사람도 해보세요. 그럼 당첨 아닌 거, 아닌 거 당첨인 거, 아닌 거 이렇게 해보시면 또 결과는 똑같이 나오거든요. 공평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당첨제비 같은 거지. 검은색 뽑으면 당첨됩니다. 자, 뽑을 확률 구하세요. 7개 중에 4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실 저렇게까지 안 하셔도 바로 풀 수는 있다. 그러나 본인이 이게 당첨제비인지 좀 헷갈려. 그럼 그냥 하시면 돼요. 강요하는 방법은 아니니까. 벌써 조건 확률이 끝나가네요. 좋아. 자, 309번입니다. 자, A 주머니에서는 크기와 같은 흰 구슬이 2개 있고 검은 구슬이 3개 있었고요. 자, B 주머니에서는 흰 구슬이 3개 있었고 검은 구슬이 3개 있었습니다. 자, 임의로 주머니 1개를 택하여 2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냈더니 흰 구슬 하나, 검은 구슬 하나가 나왔을 때 택한 주머니가 A 주머니였을 확률을 구하세요. 자, 그러면 이미 나는 무조건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를 꺼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를 꺼내야 되는데 그럼 나는 A에서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꺼냈을 수도 있고 B에서 꺼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일단 꺼내려면 난 A에서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꺼내거나 B에서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를 꺼내야 돼. 그 중에 A에서 꺼냈을 확률, 너를 다시 여기다 또 써라. 이런 얘기인 거야. 자, 나는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를 꺼내야 되는 거니까 전체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꺼내면 여기서 꺼내거나 여기서 꺼내거나 밖에 없잖아. 그 중에 A에서 꺼냈을 확률을 구해라. 근데 이게 지금 조건부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하니까 사실 이걸 바로 이렇게 하는데 가끔씩 학생들이 그냥 이것만 구해서 끝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 조건부 확률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간단합니다. 자, 일단 A라는 상자를 선택해요. 이거는 서술형용이에요. 사실 저는 여기 2분의 1 잘 안 곱하거든요. 어차피 약분될 거라서 안 곱하는데 여러분 A 바분의 1을 고를지 B 바분의 1을 고를지 처음에 2분의 1이잖아 확률이. 그래서 서술형에서는 이 2분의 1이 없으면 감점하시는 선생님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2분의 1을 쓰는 겁니다. 이건 상자 고른 거. 자, 그러면 A에서 이제 여기서 2개를 꺼낼 거야. 5개 중에 2개를 꺼낼 건데 흰 공 중에 하나 꺼내고 검은 공 중에 하나 꺼낼게요. 이렇게. 이러거나. 자, 그럼 또 B라는 상자를 고를 확률은 2분의 1. 자, 6개. 이번엔 6개. 자, 6개 중에 2개를 꺼낼 건데 흰 공 중에 하나, 검은 공 중에 하나. 그래서 얘는 여기 어차피 굳이 다시 하지 말고 이거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됩니다. 2분의 1 곱하기 5C 2분의 2C1 30. 그래서 2분의 1이 어차피 다 모든 항이 다 있어서 이건 약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굳이 2분의 1 객관식 쓸 때는 잘 안 쓰는데 서술형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쓰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10분의 6 더하기 얘가 15분의 9 분의 10분의 6. 그래서 2가 다 약분이 되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는 3이 약분이 되고 그리고 2가 약분이 되고 뭐야? 똑같은 거분에 2분의 1인 거 괜찮을까? 답은 2분의 1이다. 네, 이렇게 해서 조건부 확률이 끝이 납니다. 조건부 확률 끝. 자, 그 다음에 독립시행이다. 독립시행, 독립사건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워보게 될 건데요. 저번에
제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놈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냐면 배반 사건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배반 사건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맞아요. 교집합이 없는 거. 교집합이 없는 거 무슨 말이냐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거를 우리가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독립 사건은 저번 시간에 독립 사건을 얘기를 했었나? 좀 가물가물한데. 독립 사건이라는 녀석은 어떤 두 놈이 있었을 때 얘네들이 독립이에요. 독립 사건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네 둘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야.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좀 말이 달라요. 얘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고 배반 사건은 A랑 B가 배반 사건입니다. 이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 전혀 말이 다릅니다. 그래서 배반 사건 보면 우리가 떠올려야 될 식이 뭐였냐면 A 교집합 B가 빵입니다. 요거를 떠올리셔야 돼요. 배반 사건입니다. 아, 너네 둘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빵이야.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자, 독립 사건은 예를 들어서 효은이가 주사위를 던져서 3이 나올 확률과 내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고 싶어. 근데 효은이가 던져서 3이 나온다고 내가 동전 던져서 앞면 나오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죠? 자, 이런 걸 독립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럼 너가 3 나오고 내가 앞면 나오면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해서 곱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려면 A 교집합 B는 동시에 일어나려면 그냥 둘이 각각 구해서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독립인가? 진감인가 해. 지금 여러분들이 독립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하시면 되냐? 이 식이 성립하는가를 확인하시면 돼요. 얘가 성립하잖아요? 그럼 그들은 독립인 거야. 이들이 독립인지 아닌지 긴가민가에 영향을 미치나 안 미치나 모르겠어. 하지만 그걸 모르겠으면 그냥 얘가 성립하나 안 하나만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독립사건을 보시면은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자, 그럼 독립사건의 반대말은 무엇이냐면 종속사건이거든요. 종속사건. 그럼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종속사건. 아까 제비뽑기 같은 거. 내가 먼저 뽑았으면 내가 당첨돼버리면 영향 미치는 거잖아. 그지? 확률이 줄어들고 내가 만약에 당첨제비를 안 뽑았으면 확률이 올라가는 거는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 이런 걸 이제 종속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독립사건은 요게 성립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독립사건 문제도 살짝 풀어볼까요? 누구인가 보시면은 313번입니다. 독립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독립 얘기 조금만 더. 자, A랑 B랑 독립이에요. A랑 B가 독립이면 방금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동전 던져서 앞면, 주사위 던져서 3. 그럼 내가 뒷면 나온다고 여기 영향 미친? 상관없잖아. 전혀 상관없잖아. 그리고 3이 안 나온다고 내 앞면하고 상관없잖아. 그죠? 그래서 A랑 B가 독립이면 A가 아닌 거. 그러니까 앞면과 3이 독립이면 뒷면과 3도 독립이겠지. 상관없으니까. 뒷면과 3도 독립입니다. 그 다음에 앞면과 3이 안 나오는 것도 상관없잖아. 독립입니다. 그 다음에 뒷면하고 3이 안 나오는 것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가 독립이면 모든 애들이 다 독립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애들이 다 독립입니다. 요건 이제 그냥 말로 설명을 하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왜 그런가를 이제부터 사실은 증명을 좀 해드리자면 식으로서 증명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식으로서 만약에 이걸 증명하세요라고 하면은 여기가 성립하면 독립인 거거든요. 여기 성립하면 그러면 P 만약에 요거를 만약에 증명해 봅시다. 얘네들이 독립입니다를 내가 한번 증명을 해볼게. 얘네가 독립일 때 얘네가 왜 독립이니?
그럼 PA여 교 B여가 PA여 곱하기 PB가 됩니다. 요게 되는 것만 내가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얘가 된다고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됩니다만 보여주시면 돼. 자, 우리 요거 아까 드모르간의 법칙 A 합 B의 전체 여집합인 거 요거 됐고, 자, 우리 알고 있죠? A가 일어날 확률과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합하면 1인 거 알고 있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넘어가서 그러면 PA여는 1-PA라고 이렇게 보셔도 되겠네. 그러면 우리 얘는 1-PA 합 B라고 봐도 되겠니? 여기 전체 여기가 여집합이니까 요 속에 있는 것만 오는 거야. 근데 아까 우리 요거 PA 합 B 어떻게 썼는지 기억나요? PA 합 B는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곱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자, 근데 나는 A랑 B가 이미 독립이었기 때문에 요게 이 식이 성립하는 상황이었어. 그럼 PA 곱이 대신에 PA 곱하기 PB가 들어올 거거든요. 그럼 1 마이너스 PA에 여기 마이너스 PB에 여기는 플러스로 바뀌고 얘가 PA 곱하기 PB로 이렇게 들어왔어. 저 파란색 네모가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놓고 들어가는 건데 얘가 PA 곱하기 PB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 여기 마이너스 PB로 묶어볼까요? 그럼 1 마이너스 PA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 1 마이너스 PA가 있었네. 인수분해가 돼. 얘랑 얘로 묶을 수 있어. 그래서 얘가 1-PA로 묶어버리면 여기 1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 PB가 남으니까 1-PB가 돼. 1-PA는 우리 PA의 여집합이라고 봐도 되고 얘는 1-PB는 PB의 여집합이라고 봐도 되니까 얘네 둘이 곱한 모양이 돼버렸네. 성립하네? 독립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이 식까지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잖아. 동전하고 주석이 아무 상관없는데 당연히 독립이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독립 명문제만 하고 잠깐 쉴까요? 우리 조금만 힘을 냅시다. 친구들 힘들죠? 자, 힘들어. 자, 313번을 보시면 이거는 뭐냐면 10원짜리 동전 하나가 있고 100원짜리 동전 하나가 있었습니다. 10원짜리가 A는 10원이 뒷면 나오는 사건. 자, B는 100원이 앞면 나오는 사건이다. 또 꺼졌어. 왜 자꾸 꺼질까? 핸드폰이 마탱이가 간 게 아닐까? 쉬라는 하늘에 계신가? 아니네? 잘 되고 있네? 안 꺼졌네? 뭐지? 소리는 뭐지? 꺼진 소리 아니었어. 다른 소리야? 모르겠다. 되고 있네요? 되고 있었어요. 우리 313번을 하고 있었죠? 자, A는 10원이 뒷면 나오는 사건, B는 100원이 앞면 나오는 사건이고 두 동전이 같은 면이 나오는 사건을 시다. 같은 면이 나오는 사건을 시다. 자, 독립인 거를 골라라. 와, 아니, 이거 뒷면하고 얘랑 영향이 있나? 얘랑 영향이 있나? 얘네끼리 영향이 있나? 이럴 수 있어. 당황하지 말고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이거
모르겠어 하면 얘가 성립하는가만 확인하시면 돼요. 이게 성립하는가. 자, 일단 우리 10원짜리가 뒷면 나올 확률은 PA는 2분의 1인 거 괜찮을까요? 얘랑 100원짜리랑 아무 상관없잖아. 그냥 10원짜리가 뒷면 나올 확률 2분의 1. 자, 100원짜리가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이죠. 자, 둘이 같은 면 나올 거니까 이제 둘이 던질 거야. 둘 다 던지면 얘도 둘 중에 하나 나올 거고 얘도 둘 중에 하나 나올 건데 같은 면이 나왔다는 건 둘 다 앞면 나오거나 둘 다 뒷면 나오는 거니까 두 가지 있었겠죠. 그래서 2분의 1이다. 자, A랑 B가 독립이니 그러면 우리 PA교 B가 PA 곱하기 PB니 지금 이걸 물어본 거야. 자, PA교 B라는 건 10원짜리는 뒷면 나와야 하고 100원짜리도 앞면 나와야 하는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오! 되네. 너네 둘이 독립이야. 기억 맞아. 라고 하시면 돼. 자, 니은. 이번에는 B랑 C랑 독립이니 이게 성립하는지를 보시면 되고 자, 여기는 우변은 우리가 이미 다 계산을 해놓은 상황이니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 자, 같은 면이 나와야 되는데 같은 면. 근데 B는 앞면이어야 되는데 그 말은 10원짜리도 앞면이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100원짜리가 앞면이면 10원짜리도 앞면이어야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2분의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쵸? 독립이네. 너도 되네. 자, 디귿. A랑 C도 C랑 A도 이게 성립하니? 우리 이미 또 우변을 구해놨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자, A가 뭐냐면 뒷면, 10원짜리 뒷면 나오면서 같은 면이 나와야 된다는 건 10원짜리도 뒷면, 100원짜리도 뒷면 나오라는 거잖아. 그래서 얘도 4분의 1. 맞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자, 317번 보시면은 자, A, B, 두 사건 A, B에 대해요. A는 공집합이 아니고 B도 공집합이 아닙니다. 자, 기억. A, B가 독립이면 P, A가 B는 P, A가 B여랑 같니? 일단 요거는 잠깐 일단 패스하고 쉬운 거 먼저 합시다. 니은이 더 쉬우니까. 자, 니은. A, B가 독립이면 A여랑 B는 종속이니? 아니요. 아까 A, B가 독립이면 얘네 싹 다 독립입니다 했었잖아. 아, 이거 니은 틀렸어요. 틀렸어. 자, 그러면 기억은 어떻게 볼 거냐? 자, 우리 조건부 확률 좀 전에 했네. 이건 이미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P, B분의 P, A교 B잖아요. 그죠? 근데 A랑 B가 독립이었다는 건 이거 우리 저거 파란 놈으로 찢을 수 있잖아. P 곱하기 PB로. 어머, 선생님. 약분되네요. 그럼 얘 그냥 PA가 돼버리는 거야. 자, A랑 B가 독립이었다는 건 너 A랑 B여도 독립이었다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얘는 실제로 P, B여분의 PA 교집합 B여인데 우리가 독립이기 때문에 얘를 P 곱하기 PB여로 찢어버릴 수 있고 얘가 또 약분되니까 PA가 돼버리는 거야. 어머, P랑 P랑 같지 않니? 이렇게 물어봤어. 같지 않니로 물어봤네? 그럼 틀렸죠. 같죠? PA로. 그럼 답은 당연히 디귿인데 이거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AB가 배반이면 AB는 독립이니? 자, 이건 100% 틀려요. 어떤 상황에서는 배반이면 독립이는 100% 틀려요. 근데 배반이면 종속이니? 이거는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이게 조금 어려워요, 조금. 자, 배반은 아까 내가 뭐라 했냐면 배반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고 했어. 자, 그럼 생각을 해봐. A가 일어나면 B는 절대 일어나면 안 되네. B가 일어나면 A는 절대 일어나면 안 되네. 그럼 영향 미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니까 너 하지 마. 내가 하니까 너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종속이는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조건이 있다면
뭐야? AB가 배반이면 AB가 독립이라고? 이거 뭔 소리야? 내가 책이 이상한 거? 아, 여기가 내가 여기 책이 잘못된 거네. 여기가 등호가 있었 등호네요. 내 거 프린터가 여기 등호가 아니다라고 돼 있었어. 기억이 맞는 거예요. 기억이 맞는 겁니다. 이거 틀린 거예요. 이거 틀린 거야. 오씨 깜짝이야. 배반이면 독립이니 이건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근데 배반이면 종속이니 이 단서가 있으면 맞는 거예요. 이 단서가 있으면 맞는 거야. 근데 이 단서가 없잖아요. 틀린 거예요. 이게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 아까 얘가 일어나면 얘는 일어나면 안 되고 얘가 일어나면 얘 일어나면 안 되니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여서 얘가 종속이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건 이 단서가 있기 때문이고 예를 들어서 효원이가 주사위를 들어서 3 나오는 거랑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뜰 확률은 절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잖아. 해가 서쪽에서 뜰 수가 없는데 어떤 다른 사건이 와도 얘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잖아.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거니까 종속이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단서가 있냐 없냐를 잘 보셔야 돼. 있으면 참, 없으면 틀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만 더 하고 좀 쉽시다. 한 문제만 하고 319번. 자, A, B가 독립입니다. 딱 이거 보자마자 P, A, B는 P 곱하기 PB야. 이렇게 떠올리셔야 돼요. 이거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이거 PA가 2분의 1이고 P, A 합 B가 6분의 5입니다. PB를 구하세요. 자, 편의상 얘를 B라고 쓸게요. 편의상. 그 다음에 얘는 뭐 그냥 그대로 가고. 자, PA 합 B는 우리가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비인데 우리가 얘는 2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었고 얘는 편의상 B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A 교비가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었잖아. 그럼 너네 둘이 곱한 거니까 얘가 2분의 1 B였겠네? 그게 6분의 5다. 이거 계산하시면 2분의 1 B에다가 6분의 3이 넘어가면 얘가 3분의 1이거든요. B는 3분의 2다. 이렇게 보시면 독립입니다. 보자마자 이거 바로 떠올리셔야 돼. 이거 못 떠올리시면 이거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 이것만 잘 떠올리시면 됩니다. 조금 쉬었다가 마저 하도록 합시다. 또 영상이 안 끊겨 있었어. 계속 찍고 있었네. 뭐지? 이상하다. 이상하다? 근데 왜 43분밖에 안 돼? 찍은 지가 한참 됐는데. 알 수가 없네. 질문 받은 걸 내가 안 찍고 그거부터 찍었네. 알 수가 없네.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네. 알 수가 없어. 내일 목요일에
우리 마저 끝을 내버릴까요? 뭐야? 거의 다 했어요 우리. 유형이 3개밖에 안 남았네. 마저 끝을 내버리도록 합시다. 너무너무너무 쉬우니까. 자, 323번입니다. 323번을 보시면 A와 B, A나라와 B나라에 내일 눈이 올 확률이 각각 0.5, 0.4입니다. 자, 내일 A, B 중 적어도 한 나라에 눈이 오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눈 오는 경우 안 오고 온 경우 둘 다 온 경우 이거 너무 많잖아. 그래서 우리가 또 이 대신 뺄 거야. 둘 다 안 온 경우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네. 자, 근데 야 우리나라에 눈 온다고 너네 나라에 눈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독립사건이니까 그냥 너가 안 올 확률은 자, 눈 올 확률이 이거니까 안 올 확률은 0.5랑 0.6이었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0.5, 얘가 안 올 확률 0.6. 독립이니까 그냥 곱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1 빼기 0.3은 0.7이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자, 329번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329번. 자, 정사면체의 주사위가 있었대요. 이렇게. 그래서 1, 2, 3, 4가 적혀있는 정사면체 주사위가 있었습니다. 3번 던져서 밑면에 적힌 숫자를 확인할 때 숫자 1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했어요. 자, 그러면 숫자 1이 2번 나오려면 3번을 던져서 1회, 2회, 3회에서 던져서 우리가 1이 2번 나오려면 이렇게 1이 2번 나오는 경우, 이렇게 1이 2번 나오는 경우, 이렇게 1이 2번 나오는 경우 이거 3가지 경우를 다 세야 돼.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나올지도 모르잖아. 이것도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려니까 우리 갑포수는 기억나요? 같은 거 포함한 수냐? 예를 들어서 자 이거 3개짜리는 그래도 이거 3개밖에 안 되니까 그냥 할만할 것 같아. 근데 만약에 동전을 5개 던져서 앞면이 2개 나올 확률 이걸 하려니까 오호 앞면 2개 나오고 뒷면 앞면 아싸 너무 많아. 개토 나오네. 언제 다 셀까 이거? 근데 하고 봤더니 선생님 이거 동그라미 2개 x 3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아니에요? 그럼 5개를 일렬로 나열을 하는데 같은 게 2개 있고 같은 게 3개 있는 거잖아요. 이거잖아. 우리 혹시 NCR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R팩, N마 R팩분의 N팩이에요. 그래서 팩분의 팩인데 얘네 둘이 더한 게 이 자리에 있으면 그거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 OC2라고 써도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우리가 자, 그래 어디서부터 다시 갈까? NPR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n-r 팩토리얼분의 n팩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6p4를 한다 치면 실제로 우리가 6p4를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6부터 자연수 4개 곱하세요 하니까 6, 5, 4, 3 이렇게 풀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냥 이거를 2팩분의 6팩이라고 봐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왜?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거랑 2 곱하기 1 하면 얘가 약분되는 거니까 결국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식으로는 이렇게 정해요. 왜냐면 n부터 r제곱표를 쓰기가 너무 힘들잖아. 식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는 이렇게 씁니다. 근데 NCR이라는 녀석은 자, 우리 순열의 정의가 뭐야? 순열의 정의. 우리 재밌다 오늘. 아주 재밌어. 자, 순열의 정의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순열이라고 했어. 그게 NPR이었던 거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한 개 나열하는 거 1팩, 두 개 나열하는 거 2팩, 세 개 나열하는 거 3팩. 그럼 R개 나열하는 거 R팩. 괜찮아요? 자, 근데 우리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거, 요게 NCR 아니니? 그럼 나 N개 중에 R개를 뽑고 나서 그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R팩이라면. 그럼 NCR은 얘를 R팩으로 나누는 거네? 근데 얘가 누구였어? 이거였잖아. 이걸 R팩으로 나누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 NCR의 정의는 팩분의 팩인데 얘랑 더한 게 N이죠. 그게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NCR로 이렇게 써낼 수 있어. 2랑 3 더한 게 5잖아. 이거 OC라 써도 되는 거잖아. 괜찮니? OC. 자, 어차피 이거 일어날 확률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의 5제곱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냥 5개 중에 앞면이 2개 나올게요는 5개 중에 앞면 2번 나올게요. 그래서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 2개. 나올 확률 2분의 1이 2개. 그 다음에 안 나올 확률이 3개. 무조건 안 나와야 돼. 5번 중에 2번이 됐다는 건 3번은 무조건 안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놈이 X번 일어날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N번 중에 X번 일어날게요. 일어날 확률은 P고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P입니다.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요거 공식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1, 2, 3, 4 중에 아까 1이었나? 3이었나? 뭐였지? 1이 2번 나오래. 자, 1 나올 확률. 1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었겠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3번을 다 쪼개서 하지 말고 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3번 중에 2번 나올게요. 일어날 확률은 4분의 1이고요. 그건 2번 일어날 거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4분의 3이고 3번 중에 2번 일어났으니까 한 번은 안 일어나야지.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얘가 64분의 9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하는데 이거 공식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독립시행의 확률. 같은 짓을 여러 번 반복하는데 실제로 내가 주사위 처음에 던져서 1 나왔다고 두 번째 1 나오는 것도 영향 없는 거잖아. 항상 새로운 거잖아. 그런 짓을 계속 반복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야? 벌써 마지막 유형이네. 개꿀이네요. 요거는 두 문제를 제가 풀어드릴게요. 한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자, 333번을 보시게 되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2번 던지고 짝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3번 던질 겁니다. 자,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가 나오면 동전을 2번 던지고 짝수가 나오면 동전을 3번 던질 겁니다. 근데 앞면이 2번 나오세요. 자, 그럼 우리 주사위 던져서 홀수일 때 앞면이 2번 나올 수 있고 짝수가 나와서 앞면이 2번 나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자, 이러거나 저러거나 하니까 또 난 더해줄 겁니다. 자, 우리 홀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인 거 괜찮니? 주사위 던져서 홀수. 그럼 난 동전을 2개 던질 건데 둘 중에 둘 다 앞면이어야 되는 거니까 2번 중에 2번 다 앞면 나올게요.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고 2번 일어날 겁니다. 자, 짝수가 나올 확률 2분의 1이고요. 자,
그럼 나는 3개 중에 앞면이 2번 나와야 되는 거니까 셋 중에 2번 나올게요.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앞면이 안 나올 확률도 2분의 1입니다. 자, 지금은 처음 설명하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쓰지만은 그냥 이거 한 번에 합쳐서 바로 세제곱이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거는 뭐 껌이죠. 8분의 1 더하기 16분의 3 이렇게 되니까 16분의 5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336번. 이거 하나 같이 볼 건데 336번입니다. 자, 두 팀이 7번 경기를 하여 먼저 4번을 이긴 팀이 우승하는 시합이 있습니다. A, B 두 팀의 경기에서 A팀의 승률이 4분의 3입니다. 굉장하네요. 4분의 3입니다. 5번째 경기에서 우승팀이 결정되세요. 자, 5번째 경기에서 우승팀이 결정된다는 건 A가 4승 1패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 4승 1패. 좋아. 그러면 선생님 5경기 중에 4번 이기면 돼요. A가 이길 확률 4번이고요. A가 질 확률 4분의 1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알아요? 5번째 경기에서 하라는 건 마지막에 꼭 A가 이겨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1경기, 2경기, 3경기, 4경기, 5경기가 있었을 때 여기서 A가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된다. 그 말은 요 4경기 중에 A가 3번 이길 거고 B가 1번 이길 거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나 4번 중에 3번 이길게요. 누가? A가 이길 확률 3번이요? B가 이길 확률 1번이요. 근데 또 주의할 거. 마지막에 A가 이겨야 되잖아. 마지막에 이길 확률도 곱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시면 일단 시험 범위가 아마 여기까지일 거거든요. 아니면 여기 독립시행의 확률은 빠질 수도 있어요. 조건부 확률 정도까지일 수도 있기는 한데 독립시행의 확률이 빠지는 거지 아마 독립사건은 들어갈 거거든요. 아마 들어가더라도. 아무튼 요 정도 선에서 아마 시험 범위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은데 통계 들어가진 않을 거야 아마. 뭐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도 숙제 잘 해보시고 고민 많이 해보시고 네 일단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시죠. 네. 진도 수업 숙제요. 리뷰까지 당연히 해야 하는 거기는 합니다. 네, 이제 빨리 이제 남은 시간 빨리 숙제하세요. 우리 숙제가 많이 밀려 있잖아요.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항상 물어보시고. 설마. 아이고, 예.